그거 몇이? 처음 들어보는. 얘네 그거 있지 않아? 내일? 내일이요? 시험 대비 보강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일 그거 있지 않아? 경민아 내일 그거 있지 않아? 응? 그치 내일부터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하고 빨리 곱셈 끝내버리고 남은 시간 동안 시험 보고 갑시다. 오늘 순열 가지고 시험 본다 그랬죠? 남은 시간 동안 시험 보고 갑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내일 어차피 국어할 거니까 진서는 너가 줘. 알았지? 그 등치 큰 남자 하나 또 있지? 응. 네가 내일 줘. 2개씩 줄 테니까 그러니까 답지 꿀꺽하지 마시고요. 답지도 잘 전달해 주세요. 알았지? 왜 책을 안 꺼내? 아니 그럼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야, 내가 어제 공지하지 않았어. 오늘 분명히 오늘은 수업 나가니까 책 챙겨오세요라고? 네, 그랬어요. 이거 그냥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나 내일 여기 늦게 오거든요, 너보다. 근데 구할 때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와, 진짜 귀차니지 끝판왕이다. 안 돼요? 네가 내일 줘 직접. 와, 진짜 귀차니지 끝판왕인 거 봐. 진성 가족여행 갔대? 부럽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넌 이미 갔다 왔잖아. 너는 갔다 왔잖아. 하루. 아니, 하루도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지. 봅시다. 이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곱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렬 곱셈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잘 봐. 행렬은요. 실수의 연산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 곱셈에 대한 성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만 얘기만 하고 갈게요. 잘 봐. 그래서 행렬의 곱셈의 성질인데요. 이거 행렬의 곱셈의 성질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의 성질에는요. 지난 시간에 말로 얘기는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결합이라든가 분배는 성립합니다. 어차피 그 곱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얘네들은 문제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어. 행렬의 곱셈은 현재 행렬의 곱하기는 현재 자리 바꾸는 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결합과 분배는 되는데 교환은 안 돼. 그러니까 교환은 절대 안 돼. 이것만 우리가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환이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거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줄 겁니다. 그걸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환은 일반적으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교환 법칙을 성립하고 싶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교환 법칙이 OK가 나고 싶으면 추가적인 조건이 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끝.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점이니까 거기까지만 우리가 좀 잘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부터 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봐봐. 우리는 여기 그래서 우리는 A, B 더하기 우리는 3, A, C라고 돼 있으면은 A가 겹쳤지. 결합과 분배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결합과 분배는 상관이 없어요. 실수 연산처럼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은요.
계산 순서만 안 바뀌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계산 자리가 서로 안 바뀌기만 하면 되니까 결합과 분배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로는 묶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B랑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3C 얘네들의 합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줘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린 뭐야? A랑 얘네들을 먼저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덧셈 뺄셈은 우리가 이미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각 자리에 있는 것들끼리 그냥 다 더하고 빼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한 걸 거기에 있는 A랑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2랑 0과 1에다가 결국 나는 얘네들을 더할 건데 여기에 3배를 하고 더할 거야. B에다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3배 할 거니까 그럼 여기 3, 그럼 여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가 9야. 걔네들의 자리들을 다 각각 맞춰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과 0을 더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1과 0과 3을 더해서 만들어낸 3,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6을 더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6과 그 다음에 1과 9지. 그러니까 9. 이렇게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곱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린 얘가 현재 각각 2 곱하기 2, 2 곱하기 2 행렬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곱하기 계산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니까 계산돼 안 돼? 문제 없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여기 있는 얘 양 끝에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2행 2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요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우리는요. 앞에 거에선 당연히 뭘 가져오냐면 앞에 거에선 가로만 챙겨오고 뒤에 거에선 세로만 챙겨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맞춰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맞게 우리가 계산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딱 잡아주게 되니까 첫 번째 1행 1열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줄만 계산하면 되니까 12 빼기 1에서 11입니다. 둘을 더해주는 거야 막판엔. 그럼 여기는 1과 3 곱해서 만들어낸 3과 마이너스 2랑 9 곱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18 사이의 합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3이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될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곱하고지. 그치? 이렇게 두 번째 줄, 첫 번째 열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곱하면 0,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6 하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면 얘가 두 번째 줄, 두 번째 열이니까 그래서 0 곱하기 3 하면 0, 1 곱하기 9 하면 그래서 얘가 9가 됩니다.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답은 1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우리는요. 9가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 잡아주면 돼요. 근데 나 잘못했지. 9 아니야. 10이야. 왜냐면 얘가 9잖아요. 여기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0이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20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7이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9가 아니라 10이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더하기 할 때는 각 자리들끼리만 더한다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곱하기도 잘 조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운데 거 두 개를 날려버렸을 때 양 끝에 거 두 개만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렬의 꼴이 되잖아. 그걸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먼저 다 채우고 그 줄에 맞춰서 앞에 게 가로 뒤에 게 세로니까 가로 세로 맞춰서 그냥 짝지어서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연습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2번도 마찬가지야. 저거 보는 순간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지 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보는 순간 정리 좀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해야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리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쟤네 다 분배해주면서 갈 수 있다 아니면 없다. 분배 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분배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앞에 거는 그래서 AB. 그 다음에 우리는 AC.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B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봐. B가 뒤에서 곱해졌죠. 그럼 얘는 현재 C, B로 써야 돼? 아니면 B, C로 써야 돼? B, C로 쓰면 다 틀려요. 왜? 얘 뒤에서 곱해졌고 행렬은 교환이 성립되진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자리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곱해지는 거는 무조건 뒤에다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는 어차피 상수배니까 실수배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데 뒤에서 곱해져 있는 행렬은 반드시 순서에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뒤에서 곱해줘야 돼서 마이너스 12가 돼요. 이것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AB야 BA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앞에서 곱해졌어요? 뒤에서 곱해졌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건 AC 아니면 CA야. 그러니까 그렇지. CA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게 CB죠. 그래서 이렇게 CB로 써서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지워지는 게 생기지. 그래서 지우고 남았더니 나는 누구랑 누구만 남았냐면 이렇게. 그래서 나는 AC랑 CA를 더한 것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1번은 너네가 자연스럽게
A를 앞으로 묶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현재 보게 되면은 AC가 겹치니까 묶고 싶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AC 이렇게 쓰고 싶을 거야. 근데 얘는요. 그게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방금 얘기한 거에 따지면은요. 성립이 안 되지. 왜 성립이 안 되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아니면 성립되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환법칙이 되면은 더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교환법칙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요. 일단 깎아 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따로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앞에서 A는 왜 앞으로 뺐는데요? 이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는데 앞에서 A를 뺀 이유는 밑줄을 그어놔봐. 여기는 A랑 여기는 A는 행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다 앞에서 곱해졌어요? 뒤에서 곱해졌어요? 똑같이? 앞에서. 그러니까 저거 분배하기 전으로 되돌려도 문제가 없었던 상태인 거예요. 행렬이 앞에서 곱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앞으로 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렬은 분배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빼더라도 무조건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뺄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두 번째야. 이런 것처럼 못 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교환법칙이 안 돼서 이래요. 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AC 먼저 계산. 그러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2, 0, 1과 그 다음에 여기는 C, 0, 1, 마이너스 2, 3. 둘을 곱한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고요. C, A는요. 둘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마이너스 2, 3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1, 마이너스 2, 0, 1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곱해준 거를 우리가 찾아서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란 소리냐면은 막판은 둘을 더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막판은 둘을 더하세요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그럼 얘가 둘 다 2 곱하기 2, 2 곱하기 2 행렬이지.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정리하게 되면 얘가 각각 2 곱하기 2 행렬이 될 겁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 될 거고 얘 이렇게 얘는 이렇게고 여기선 얘가 이렇게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지. 다시 한번 뭐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각각 자리 맞춰서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줄 첫 번째 열이니까 곱하고 더하면 돼요. 그럼 0이고 4니까 4를 더해주니까 4죠. 그럼 얘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열이니까 여기 자리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둘을 곱하면 1,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둘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여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도 곱하면 그래서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 첫 번째 줄 첫 번째 열이니까 곱하면 0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곱하면 얘가 현재 1입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었고 곱하면 4 더하기 3에서 7이 됩니다. 그러니까 2를 뭐 해준 게 정답인 거야? 결론적으로 2를 뭐 한 게 정답이야? 2를 더한 게 답이에요. 봐봐.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둘의 자리 바꿨을 뿐인데 나오게 되는 행렬 결과가 이상한 거 나왔지.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서 교환법칙이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우리 결석한 친구들은요. 주말에 영상 다 보고 오십시오.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는 각 자리에 맞춰서 더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 빼기 0 하면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건 그래서 4. 우린 마이너스 5 더하기 1 하면 되네요. 그래서 두 번째 게 마이너스 4고 세 번째 것도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네 번째 건 3 더하기 7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7.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서 이렇게 4개로 쓴 행렬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기만 하면은 됨.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은 되겠습니다. 3-1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준비 시작. 3-1번 해보세요.
보자면 3-1번에 1번이 조금 까다로워서 못 푼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안 까다로워요. 3-1의 1번 잠깐만 보면은 얘 현재 봐봐. 3-1의 CAC-BAC죠. 그럼 봐봐라. CAC-BAC죠. 그러면은 같은 자리에 있는 행렬 두 개를 찾아보세요. 뭐랑 뭐가 현재 같은 자리에 있어요? A 또 C.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C-B에 AC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행렬들은 어차피 결합 법칙을 써도 돼요. 어차피 분배하기 전에 다 되돌려도 된다는 소리고 그게 행렬 하나만 안 빠져나가도 돼요. 행렬 두 개가 같이 빠져나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숫자랑 문자가 같이 있을 때 숫자 문자 같이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 문자 겹치는 거 다 같이 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그냥 다 똑같이 빼버려도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행렬 3개를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곱하긴 하셔야 돼요. 그때 그 곱하는 순서는 이렇게 얘기해줄게. 앞에 거 2개 먼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C-B에 우리는 AC잖아요. 그러면 얘 정리할 때 첫 번째는 그래서 C-B 곱하기 A를 먼저 하고요. 그때 얘네들을 먼저 한 그 다음에 누구 곱하면 되냐면 이때 나온 그 계산 결과랑 C랑 곱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행렬 곱셈의 계산 순서는 앞에 거부터 계산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1번이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때 나오게 되는 그 1번이랑 더불어서 여기 있는 2번에 있는 C랑 같이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찾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알겠지? 단위는 여기 있다 영상으로 봐라잉. 알았죠? 자, 다음 4번 가겠습니다. 대표형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계속 똑같아요. 소리 잘 나오고 있어. 녹화 때문에 체크를 해야 돼요. 중간중간. 자,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봐봐. 요거 봐봐. 4번 봐봐. 이 4번이 약간 조금 특이해요. 방금 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요. 방금 했던 거랑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잘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하나 있거든요. 그 시사하고 있는 바 하나만 잘 찾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밑줄. 우리는 바로 어디에 지금부터 다 포커스 맞출 거냐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포커스 맞출 때 무조건 하나입니다. 바로 어디냐면 밑줄. 나는 여기 하나만 다 초점 맞출게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쓰게 된다면 나는 저기 있었던 제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를 곱해서 만들어낸 이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앞에 거부터 똑같이 다 전개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축축축 다 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다 보면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A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A랑 B 곱해서 나오게 되는 AB 나오고 지금 여기 앞에 게 B고 뒤에 게 A면 일단은 자리 바뀌어도 우리는 교환법칙이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되죠. 행렬은 교환법칙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 그래서 BA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B랑 B를 곱한 B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 이게 일단 왼쪽이야. 그러니까 왼쪽은 이렇게 돼 있었던 애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 있었던 애랑 갑자기 A 제곱이랑 2AB죠. 그러니까 AB 더하기 AB로 쪼개서 봐봐. 그러니까 AB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랑 둘이 아예 같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똑같은 거 지워서 얘 지웠고 얘 지웠고 그 다음에 얘를 지웠는데 남은 게 바로 누구냐면 BA랑 AB지. 근데 BA랑 AB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둘이 같다라는 게 현재 성립이 되었다는 건 얘네들이 뭐하다는 거지? 어쨌든 얘네들이 같다라는 게 성립됐어. 그럼 얘네들이 일단 뭐하다는 증거야? 같다라는 증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었던 BA랑 여기 있는 AB가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이런 결론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잘 생각해. 얘 중에 이제 보게 되면 원래 교환법칙이 안 됐던 애가 지금 자리 바꾸는 게 되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BA랑 AB랑 같다. 다시 한번 뭐가 성립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로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한 거를 우리가 보여주세요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원래 얘를 전개하면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하나로 줄었다는 건 누가 봐도 교환법칙이 된다는 소리니까 교환법칙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오케이 교환법칙이 됨. 여기까지 그냥 바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바로 됨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A랑 B를 곱할 거고 그 다음에 B랑 A를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A랑 B를 곱할 거니까 1, 2, 1과 3이네요. 여기는 3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1, x, y, 마이너스 1 얘네들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BA니까 순서 바꿔서 1, x, y,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A죠. 그러니까 나는 1, 2, 3을 곱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서로 곱해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뭐 만들 거냐면 잘 봐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행렬 하나 만들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행렬 하나 만들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는 앞에 거에서는 가로를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는 세로를 챙겨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줄 첫 번째 열이다 보니까 여기가 그래서 2y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열이니까 그래서 우리 얘네 곱해주게 되면은 x 빼기 2가 됩니다. 곱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3y 더하기 2였고요. 곱하면서 나오게 되는 건 2x 마이너스 3이죠. 그때 이거랑.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 이렇게 가로 여기 있는 세로를 곱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이렇게 축축 가다 보니까 얘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건 2x 더하기 1. 이렇게 곱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얘가 3x 더하기 2.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서 나오게 된 거는 y 빼기 2가 되었고 마지막 이렇게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건 2y 마이너스 3이죠. 그때 얘네 둘이 결론적으로 뭐 했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끝납니까? 애들이 뭐 했대요? 얘네들이 같대. 이거 보여주면 돼요. 그럼 서로 같은 행렬이 되고 싶으면 어차피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서로 뭐 하기만 하면 정답이니까. 그래. 서로 같은 행렬이 되고 싶으면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같으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같으면 되니까 결국 뭐야? x, y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는 좀 꼴받지만 걔네 빼고 우리는 저기 있었던 1행 2열 즉 x-2랑 여기는 3x 더하기 2가 완벽하게 같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저기 있었던 2행 1열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3y 더하기 2랑 그 다음에 y 빼기 2가 완벽하게 똑같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여기까지는요. 값 자리에 있는 것들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되어 있는 애들끼리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다시 그럼 이거 다 풀어서 정리하면 x값 y값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다는 소리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2x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마이너스 2가 됐고 넘어가니까 우린 여기는 이 y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네요. 그러니까 y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돼요. 4-1번 한번 해보십시오. 준비 시작. 4-1번 한번 해보세요.
4-1번도 그렇고 4-2번도 그렇고 4-3번도 그렇고 다 보자마자 우리는 A, B랑 BA가 서로 같다라는 거 보이면 돼요? 다르다라는 거 보이면 돼요?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같다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그대로 성립하면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행렬의 교환 법칙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 그게 지금 여기 있는 4번의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단위 행렬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교과서에 여러분들 혹시 뭐 켈리 해밀턴 정리인가 뭐 그런 거 있는 교과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켈리 해밀턴 정리는요. 나중에 시험 대비 때 잠깐 하겠지만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증명한 거예요. 이렇게 행렬은 연산할 수 있대라고 증명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켈리 해밀턴 정리는 원래는 교과서에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빠진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빠진 게 맞는데 가끔 내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풀면은 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신 대비 때 가서 켈리 해밀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에 보세요. 잘 봐. 완벽하게 새로운 개념 하나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지금.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개념을 하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단위 행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칩시다. 앞에 보세요. 그럼 단위 행렬은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행렬은 결국 하나의 수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냥 수단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행렬 이퀄 숫자야. 그럼 행렬은 숫자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행렬은 숫자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그거에 확 빠르게 눈치를 채는데 그럼 행렬이랑 숫자랑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보자고. 그럼 단위 행렬은 기준 행렬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우리 숫자에 항상 기준이 있지. 그럼 숫자에 항상 기준은 얼마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얘기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거 너네 한번 들어봤나 하고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숫자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준은 얼마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에서의 기준 항상 누구를 기준이라고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곱했을 때 무조건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2요? 1 있지. 1. 그 숫자가 기준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1의 배수들은 뭘 곱해도 다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 그럼 단위 행렬에서 행렬의 단위지. 그럼 행렬의 단위는 결국 뭐냐면 완전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곱해서 4가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게 단위 행렬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곱하기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아이.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숫자로 따지면은 수체계에서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 같은 아이를 표현할 거고 그걸 대문자로 우리는 2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약간 기본 요소라는 뭐 엘레멘츄리 뭐 여기에 대문자 2를 따온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엘레멘츄리에 2를 떼온 건데 이거 자체가 그러면 바로 어떤 애들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네들만 1인 애들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요. 여기 있었던 얘가 잘 보면 얘가 현재 성분으로 표현하면 A11이죠. 그러니까 첫째 항, 첫째 줄, 첫째 열이지.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고 여기 있는 얘가 잘 보면 얘가 A22지.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두 번째 열이지. 이렇게 행과 열이 같은 애들끼리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된 애들을 모아놓은 것. 그게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는 숫자 1처럼 취급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어떤 애들을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이 나와. 바로 누구랑 누가 같았을 때 나오냐면 I랑 J. 즉 행과 열의 번호가 똑같았을 때 무조건 1로 처리하는 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0이야. 어떨 때는 0이냐면은요. 이렇게 행과 열의 번호가 완벽하게 다르면 무조건 0으로 처리되는 애. 그걸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있는 2가 만약에 3차 행렬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차 정사각 행렬 2라고 얘기를 하자면 얘가 현재 그러면 A11, A12, A13로 이렇게 A21, A22,
A23, A31, A32, A33 이렇게 우리가 잡아준 3 곱하기 3 행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3 곱하기 3 행렬을 기준으로 누가 1만 된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요 대각선 잡혀져 있는 애들 있죠. 행과 열의 번호가 똑같은 애들. 얘네들만 다 1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얼마가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다 0이 되는 행렬.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를 우리는 이렇게 1, 0, 0, 0, 1, 0, 그 다음에 0, 0, 1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요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몇 차가 되든 다 성립하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라는 거는 반드시 그래서 몇 곱하기 몇 행렬일 때만 얘기가 되어져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n 곱하기 n 행렬일 때만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행과 열의 개수가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에서만 우리가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하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줄여서 그래서 n차 2.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름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n 곱하기 n 행렬에서만 단위 행렬이 나와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1 곱하기 2 이딴 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런 애들만 나올 거야. 우리는 근데 아직 기초만 다뤘기 때문에 3차 정사각행렬부터는 안 다루고요. 2차까지를 그래서 많이 다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까지만 다뤄서 그랬을 때 우리는 n차 단위 행렬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요 단위 행렬은 어차피 숫자 1이랑 같다며요. 그러니까 아무리 곱해도 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1.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그걸 행렬의 입장으로 얘기하면은 단위 행렬을 아무리 곱해봐도 뭐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단위 행렬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에서의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이 단위 행렬은 그래서 아무리 곱해도 결국은 단위 행렬은 반드시 뭐가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의 n제곱은 반드시 단위 행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행렬이랑 어떤 걸 아무거나 곱하죠. 그럼 1은 어차피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합쳐져 안 합쳐져? 합쳐지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곱해도 얘 거듭제곱은 자기 자신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a, 2랑 그 다음에 2a를 곱하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무런 행렬을 곱하는 거는 같아요. 어차피 2가 1로 처리가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 유일하게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하는 행렬을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그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게임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항상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단위 행렬은 1이랑 곱하는 것이기 1이랑 나머지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럼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니까 1번. 단위 행렬을 2번 곱한 거야. 이 제곱은 같은 걸 2번 곱하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이 제곱은 뭐가 된다라는 게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렇지. 자기 자신. 그러니까 2가 됐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실수배 아무리 곱한다 하더라도 단위 행렬은 제곱해봤자 똑같이 누구밖에 안 나오냐면 자기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앞에 거 3 곱하기 3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의 제곱이 된 결국 우리는 얘가 그래서 몇 2가 되냐면 9이가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 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 제곱이랑 같을 거니까 2 제곱이랑 같을 거니까 결국 뭐야? 그래. 얘 단위 행렬 2밖에 안 나오고요. 그럼 얘는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몇 2예요?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8 2 세제곱은 어차피 2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8 2가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게 되면 뒤로 넘어가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가 들어가는 순간 편해집니다. 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다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잘 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유일하게 행렬에 단위 행렬이 껴있다. 그럼 이 단위 행렬은 무조건 우리는 다 단위 행렬은 무조건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밑줄 얘를 보는 순간 우리는 오케이. 그럼 곱셈 공식 그대로 전개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곱셈 공식 처리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단위 행렬은요. 교환 법칙을 성립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얘가 1과 같은 존재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숫자의 1이야. 숫자의 1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전개하게 되면 그래서 얘는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2의 세제곱이 나오게 돼요. 근데 2의 세제곱은 어차피 2는 아무리 곱해봤자 누구밖에 안 나오냐? 나밖에 안 나오지. 1을 계속 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네 전개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2입니다. 끝. 이거 찾아주면 돼요. 그럼 이제 뭐야? a 세제곱이 누군지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a 세제곱을 찾을 거야. 그럼 a 세제곱은 a 곱하기 a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쫙 다 나열해보게 되면은 1, 마이너스 1, 0, 2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0, 2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0, 2를 곱해주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이건 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앞에 거부터 차례대로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개해서 우리가 나열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먼저 곱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 곱하게 되면 1과 1 곱하니까 1. 얘 계산하면 어차피 0이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그래서 1. 곱하면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고 하면 얘가 0. 그 다음에 곱하고 하게 되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단 말이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쟤 1, 마이너스 1, 0, 2를 그대로 곱해준 거. 여기까지 우리가 또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로 이렇게 또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로, 세로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축축 곱하게 되면은 앞에 거는 1. 곱하면은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 곱하면은 그래서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 곱하게 되면은요. 4 곱하기 2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은 돼요. 자리에 맞춰서 곱해준 것 뿐입니다. 맞으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찾았고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이게 바로 a 세제곱이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그래서 a 세제곱에다가 우리는 단위 행렬 2를 더한다. 그럼 a 세제곱은 여기는 1, 마이너스 7과 0, 8이죠. 여기에다가 단위 행렬은 결국 뭐야? 행과 열이 같은 애들끼리만 1이 들어가고 나머지 다 0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2차 행렬에서 봐야 되겠지.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었으니까. 그쵸?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형태의 꼴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얘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형태의 꼴이 완벽하게 똑같아야지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2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1행 1열, 2행 2열에만 1이 들어가야 되는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머지는 다 0이 들어가게 되는 행렬이니까. 그럼 얘 다 더해주게 되면은 정답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은 끝. 그럼 1 더하기 1 하면 얼마야? 1 더하기 1 하면 얼마야? 둘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 하면 얼마죠? 2. 마이너스 7과 0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0 하면 얼마고? 0이고. 8 더하기 1 하면은요? 9. 이게 답이에요. 근데 얘네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다 더하시면 돼요. 11 빼기 7이네요. 얼마 나옴? 그러니까 그치.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9죠? 그래 정답은 4.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끝. 됐죠? 여기까지는요. 마지막 한 문제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제 보고 끝내자면은 자 101쪽에 있는 요 대표형 6번도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대표형 6번도 같고요. 이게 공통수학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하고 드디어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낼 거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낼 거야 이제. 자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대표형 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이거 보는 순간 내가 얘기했지. 계속 얘기하고 있지. 결국 못 찾는 게 중요하다고. 결국 못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 거듭 제곱하면 내가 무조건 얘기했지. 못 찾는 게 중요하다니? 어? 오! 순환! 맞아요. 그 순환 구조를 우리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빙빙 도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 그걸 우리는 있어 보이게 뭐라고 얘기하냐고. 빙빙 돌아 보인다. 그걸 뭐라 그래? 정민이. 이걸 규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규칙을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은 분명히 빙빙 돌 거거든요. 지금 단이가 얘기한 것처럼 순환할 거야. 그 순환하는 구조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규칙 찾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A 100제곱이에요. 누가 100제곱을 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100을 직접 곱하지 않을 거예요. 100번 곱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A 1제곱부터 하나하나 씁니다. 그럼 A 1제곱은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a제곱을 구하겠죠. 그럼 a제곱은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얘 가로와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로 세로로 나누어서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고 그쵸? 그럼 2 곱하기 2 하면은 그래서 4였고 4 빼기 7 하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고 하니까 14 빼기 21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7이 됐고 곱하고 하다 보니까 3 빼기 2에서 더하면 1이 되었고 곱하고 하게 되면서 7 더하기 9 빼기 7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가 되었냐면 2. 이렇게 해서 우리는 a제곱의 문제를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제곱 찾았고 그 다음에 a 세제곱도 똑같이 풀면 돼요. 그럼 a 세제곱은 결국 a제곱에다가 a 곱한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과 1과 2랑 여기 있었던 a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그냥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가로, 세로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똑같이 곱해주게 되면은 자 봐봐. 마이너스 6이고 더하기 7이에요. 그래서 하면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요. 1이 돼요. 봐봐. 마이너스 21 더하기 21이에요. 얘 곱했더니 0 돼요. 그럼 이거 해봐. 2 빼기 2예요. 더하면 0 돼요. 얘 7 빼기 6이에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이죠. 이걸 우리는 무슨 행렬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단위 행렬 나 자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숫자 1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뭐야? a 4제곱은 어차피 단위 행렬이랑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봐봐. 그러니까 a 4제곱은 a 세제곱에다가 a를 곱하는 건데 단위 행렬에다가 a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단위 행렬 2는 날라간다 그랬어? 안 날라간다 그랬어요? 아까? 날라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나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 번 뭐예요? 얘 세 개 단위로 계속 돌고 있는 뺑뺑이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돌고 있는 순환 구조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됐습니까? 이게 되면은 끝났지. 이제 끝났지. 왜? 그러면 이제 뭐야? 세 개로 계속 도는 거야. 하나 둘 셋 셋이야. 결국 뭐야? 얘 100까지. 그럼 얘가 세 개 단위로 몇 묶음이 생겼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게 100을 결국 우리는 얘 순환 구조의 개수 세 개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생기지. 그럼 우리 여기서 중간고사 때 이미 배웠지. 그럼 얘 몫은 현재 33이 나오겠지. 99까지 가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1 나오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가 중요하다 아니면은 몫이 중요하다. 중간고사 때 했어. 이거 나머지가 중요해요, 몫이 중요해요. 이럴 때 나머지가 중요하지. 왜? 나머지가 그 남은 것에 대한 자리를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실제로 나머지가 자리야,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개수와 순환하는 개수로 나눠줬을 때의 몫은 그 묶음의 개수고요. 그때 여기는 나머지가 실제 건 몇 번째 자리를 더 찾으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자리 찾는 게 목표니까 그럼 그 자리는 첫 번째 자리죠. 그럼 첫 번째 자리는 하나 둘 셋 중에서 몇 번째냐면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야? 이 첫 번째 자리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a 100제곱을 구하면 결국 a 1제곱이랑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 1제곱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뭐야?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다 성분들 뭐 해준 게 정답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성분들 다 뭐 하셈? 성분들 다 뭐 하셈? 합이니까 합이면 뭐 하래? 더하셈. 더해봐. 그럼 얼마예요? 그래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얼마야? 9 빼기 4 해봐. 5죠. 그래 정답 5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 답은 5.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공통수학 1입니다. 이게 공통수학 1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잡아줬고요. 나는 어쨌든 다 나갔다 이제. 그 말은 곧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레고 기다리는 무슨 수업을 하게 된다?
시험 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3, 4차부터 들어갈 거고요. 인일여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2차 함수에 그거 방정식 할 거예요. 최대 최소. 알았지? 그래서 인일여고는 한 번 더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겁니다. 5분만 쉬었다가 5분 뒤에 시험 보고 갑시다. 알겠죠? 경우에서 시험 보고 갑시다.